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강도 용의자를 조사하던 수사관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고 압박과 회유를 통해 범죄를 꾸며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조작을 벌인 수사관과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윗선까지 처벌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다수 언론은 조작기소특검법이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고 대통령 죄지우기라면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작기소특검 관련 주요 언론사 사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30여 개 사설 전부가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지금부터 독한 기자 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 예. 5회까지만 한번 해보자. 오늘 여섯 번째. 네, 근데 이제 5회를 넘기고 오늘 6번째입니다. 그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이제 가슴이 부푼 상태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니 뭐 저는 요즘에 하도 사건 사고가 많고 특히 이제 뭐 특검법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커서 네. 그 소식 그리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지금 판이 너무 재밌게 돌아가서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보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제 개인 채널 오프 더 레코드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 고정 댓글에 독한 기자 킨 링크가 있습니다. 예, 본 방송은 거기서 좀 봐주시면 저희 독한 기자 킨 채널이 살아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보시면 독한 기자 킨이 아무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고 독한 기자로 넘어오셔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 야당은 그렇다 치고 언론까지 나서서 지금 이거를 공소취소특검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 논조 일색이더라고요. 네. 예, 보고 계시죠? 예, 쭉 이제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뭐 좀 이상한 국면이 네. 전개되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보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아주 오래간만에 네, 대한민국 언론이 네, 하나로 통합된 듯한 느낌을 제가 네, 많이 받고 예, 지금은 뭐 진보고 보수고 이런 것도 없고 실체적 진실을 언론 특히 이제 신문 보도를 봐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부터 소위 말하는 진보지까지 네. 쓰는 기사의 패턴이 거의 비슷해서 이게 이런 현상이 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언론 기사를 보시면 오늘 보니까 제가 다음 포털이나 이런 거 보니까 기사 상당수가 이제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정치인이 뭐 발언했다거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3일 연속 사설을 통해서 특검법 자체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목을 보니까 5월 1일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그리고 아예 특검의 이름을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고 공소취소 특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급기야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라고까지 이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헌입니까 이거? 이게 뭐 자기들의 의견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보수 기득권 소유의 이제 본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성향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이제 보신 그런 이제 사설
이거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이제 나온 세 개를 이제 보셨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4월 30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조선일보가 특검법에 반대하는 네. 이런 사설만 네. 지금 6개를 올렸고요. 또 사설만 기사는 별도고요. 예, 그 네. 기사도 뭐 대부분 부정적이죠.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 4월 1일부터 이제 4월 한 28일까지 네. 그 기간에도 이제 그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네. 그런 사설을 6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흠집을 내고 뭐 이런 역할을 조선일보가 이제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하나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게 지금 이 특검법을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들이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럼 이 특검이 왜 지금 발의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이 벌였던 각종 논란거리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네. 한번 이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됐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국정조사 그렇죠. 청문회가 열렸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증언과 증거와 이런 것으로 수사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던 것, 특정인을 겨냥한 사실상의 사냥이었다라는 것,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라는 것 예. 등등이 확인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어떤 법을 윤석열 검찰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저질렀는지를 따져보자라고 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는 것이고 네. 그 특검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특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에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게 하는 규정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엄밀히 말을 하면 이거는 조작 기소와 관련된 특검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언론이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이름을 공소취소 특검법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뒤에는 바로 따라오는 이름이 이재명이고요. 그렇죠. 바로 따라오는 게 이제 민주당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기들 보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자고 지금 어거지 지금 특검법을 만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언론이 굉장히 잘못된 행태의 한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윤석열이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각종 조작 수사를 벌인 전모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걸 그냥 덮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에서 네. 사실은 많은 이제 시민들이 예. 생중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걸 보신 분들은 야 이게 과거에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이제 여실히 예.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공치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네. 국정조사만 하고 덮어버리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검찰이라는 특별검사라는 그런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가진 조직에서 별도로 더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좀 전에 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게 수사가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미리 이제 공소취소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5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제 급기야 위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위헌으로 번복된 공소취소 특검법 이렇게 조선이 참 이런 거 잘해요. 잘하죠. 네, 이런 거. 이거 진짜 프레임 잡는 거는 잘하는데 지금 오늘 그 조홍천 국민의힘 지금 후보죠.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해가지고 급기야 보면 개혁신당 네, 개혁 조홍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에 있던 분인데 네. 예,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탈당했다가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났는데 따지고 보면 조홍천 후보 본인도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네. 당시 검찰에 혹독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랬죠. 예, 본인도 본인 자체가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본인도 이렇게 그 수사를 받았고 본인은 근데 나중에 빠져나갔습니다. 네. 빠져나갔고 무죄를 받았고 대신에 이제 본인의 부하였던 박관천 행정관이 별건으로 엮여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갔다가 이제 갔죠. 나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본인이 검찰 수사를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가장 앞장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동안 국정조사가 7번인가요? 7번 진행이 됐어요. 청문회가. 7번 했죠. 예, 국정조사 청문회가 7번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희가 몰랐었던 새로운 사실, 네. 윤석열 검찰이 저질렀었던 악행, 위법, 부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만도 열 몇 건 정도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양반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범죄 혐의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범죄 혐의가 그럼 확인됐는데 그럼 이걸 그냥 놔둡니까? 네.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죄를 진 사람 처벌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이게 들고 나와서 이러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악랄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심지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공범 취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네.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한데 다 모였어요. 그죠? 이 연석회의인가 하는 자리에 한데 모여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법을 수호하는 사람인들인 양 지금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행태가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 근데 뭐 조선일보나 생각이 뭐 들어요. 이제 이런 데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뭐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입을 빌어 가지고 뭐 그런 거죠. 뭐. 말을 또 전달하고 또 규합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일보의 전통적 수법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설을 쓰고 다음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사법 내란이다, 쿠데타다 모임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 그 기사를 또 쓰고 그렇죠. 또 사설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이게 가면서 나가고 있어요. 확대 재생된다는 그런 이제 네.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저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항상 이렇게 정적 격변기나 이런 때 조선일보 어떤 기사를 쓸 때 자 보세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특검법 관련돼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예요.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을 전면에 세워서 그렇죠. 장동혁 대표의 입을 가지고 이런 사설을 쓰거나 하면 가장 모양이 좋은데 또 그런 짓은 안 해. 지금 여기에 지금 조홍천 전 의원이 들어간 건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도 좀 정상적인 말처럼 보일 만한 적당한 사람을 데려다가 캐스팅해서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또 민주당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보도 행태가 이 독자들의 눈을 가리는 데는 아주 좋은 수법이죠. 근데 조선일보나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잘하는 수법이에요. 예. 근데 지금 조중동이야 원래 그렇다 쳐도 사실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사설이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경향과 이제 한겨레는 사실 약간 이제 이번 국면에서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네. 한겨레는 뭐 지난 그 국정조사 국면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일들을 뭐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또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왔고 네. 그다음에 사설도 국정조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써왔어요. 써왔는데 이제 특검법 국면 이후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선 거죠. 네. 근데 경향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시기 때나 네. 그다음에 특검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여론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그 이후나 거의 네. 이제 동일한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기사를 보시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국민 여론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특검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국민 여론도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요.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꽃에서 이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76%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기사에는 대다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달갑지 않아 하고 비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네. 꽃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라서 안 그러니까요. 하는 측면도 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여론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저희 뉴스타파만큼이나 혹독하게 그랬죠. 고생을 한 매체입니다. 저희 기자들이 네, 윤석열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저희와 같이 수사를 받았고 네, 가장 늦게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3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언론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게. 그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그것을 단죄할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느닷없이 스탠스가 좀 이상하게 꼬이고 예. 저는 비판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일단 경향신문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전체적인 기사량 자체가 적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3년의 폐악질을 들춰내고 처벌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온갖 노력이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사를 잘 안 쓰는 게 눈에 띕니다. 저는 그게 이제 경향신문의 가장 이상한 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좋은데 뭐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겨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중심을 좀 잡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네. 역시나 한겨레가 어쨌든 뭐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강한 조직인데 네. 그 한겨레가 잘하는 특징, 뭐 이런 강점 이런 것들이 이번 국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지금 이 공소 그 이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돼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스탠스의 단계들이 있어요. 지금 네. 보면 아까도 그 김용진 기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선이 칼럼 그 사설만 6개를 썼다고. 이 6개가 보면 점점 톤이 세지고 있거든요. 지금 얘들이. 그러니까 여론을 봐가면서 자기들이 더 세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예,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사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윤석열 검찰의 잘못이 드러났는데 네. 이 사람들은 한 보름쯤 전쯤에는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몰고 가. 지금 그죠? 그게 되게 많습니다. 특별한 게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특별하게 뭐 특검을 새로운 사실이 해야 확인되지 되나? 않았다. 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단 프레임을 잡아.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도 참 애매해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롭게 확인되거나 밝혀진 의혹, 진실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탐구를 했느냐. 제가 기사를 뒤져보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거나 고민한 기사들은 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뭐, 없었죠. 아예 보고 못 없었어요. 쓰고 별로 볼 수가 네.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자료 7번 경향신문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공소 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민주당 중진 A 의원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보면 민주당 B 의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를 해서 하면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비판적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요. 네. 제가 청문회장에 3번 나갔거든요. 국정조사 청문회 세 번 나갔는데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같이 있지 않았나요, 저랑? 있었어요. 네. 송석준 의원 본인 입으로 이 공무원들 사건 재판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맞아,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아니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어.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송석준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그때는 옆에 나경원이고 김영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소 취소하자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또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한해서만큼은 이재명은 안 되지만 이 공무원들은 불쌍하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부의 뭐 취재를 빙자해서 A 의원, B 의원 하면 마치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A 의원, B 의원 예. 이게 경향신문 일면 기사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일면이네요. 네. 근데 일면 기사 정도면 이제 그 신문의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익명에 숨어서 네. A, B, C 이렇게 다루는 거는 기사의 이제 퀄리티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 기자 생활을 뭐 짧지 않게 했고 이제 데스크를 오래 봐왔는데 네. 제가 이제 종종 후배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익명에 숨고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쓰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취재로 입증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고 익명에 기대서 쓰는 이런 식의 기사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경향신문 이 기사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기사죠. 사실은 여기 나오는 A 의원, B 의원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도 이 민주정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그렇죠.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맞게 의견을 내주는 사람들 얘기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좋은 기사인지. 그렇지. 그런데 이런 의견을 익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비겁하죠. 네. 예. 그리고 보면 선거 앞두고 지지율 떨어져 당혹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저는 보이거든요.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이거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선거 앞두고 추진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 도입까지 민주당은 그냥 추진을 했고 선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뭐 지지율 떨어져 이것도 근데 근거가 없어요. 지지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자의 생각을 남의 입을 빌어서 하거나 지지율 떨어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적었는데 한국일보는 어떻습니까? 한국일보는 아예 이제 입장을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의당을 끌어들입니다. 정의당마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고 반대한 이유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진보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보당의 손소르 의원이 이번에 혼자 혈혈 단신을 엄청 열심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되게 여러 가지 성과, 특히 그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는 독보적으로 손소르 의원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 진보당은 빼고 정의당만 여기다가. 근데 정의당은 원내 정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필요할 때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취재나 보도가 사실 좋지 않은데 이게 오래된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쓰는데 저는 네.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기자가 김만배 씨한테 돈을 빌리고 그걸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목숨을 끊게 된 이유가 저희가 그 한상진 기자가 국정조사에서 발언을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사 한 줄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니 한국일보는 사실은 참 제가 참 좋아하고 참 존경하는 선배 후배들이 많은 언론사이기는 한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일보의 보도의 태도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는 본인 회사의 선배가 뭐 자살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다만 본인 회사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수사를 받음으로써 남들은 모르는 자기들만 알게 된 정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가 뭡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역할인데 자기들이 그 어느 언론사는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으면 기사를 써야지. 근데 기사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는 한국일보 기자한테 이 왜 기사를 안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지금도 사실 스탠스가 좀 비슷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체인데. 네. 근데 요즘 한국일보 유튜브나 이런 사설들 기사들 보면 저는 또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사의 기자가 20년 이상 재직을 했던 기자가 김만배 이제 법조 선후배죠. 법조 기자단에 같이 있었던 1억 원을 빌렸는데 그거를 줬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검찰이 갑자기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의 부모님까지 수사를 하려고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그런 상황에서 그 기자가 강한 심적 압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 때 자사 기자가 그 수사받다 숨졌으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쓰고 일부러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딱
정확하게 그때 아마 해임시키고 그죠? 네. 해임시키고 막 소송으로 다투고 막 네. 그러던 과정이었어요. 그러던 맞아요. 과정이 그냥 숨졌는데 거리를 두는 거죠. 예. 거리를 두는 거죠. 두고 예. 그러니까 버린 거죠, 그냥. 네, 버리는. 예, 버린 거죠. 자기들한테 이제 그 영향이 올까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우리 사건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사를 받고 윤석열 검찰에서 저희 관련된 사건이 있자 뭐 사형에 처해야 되네 말해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돌았었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기자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받았잖아요.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해와요. 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희 뭐 어떤 기자는 저희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저희들에게 물어볼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연락을 해오는데 저는 그때 좀 기이하게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나만 그런가? 이게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이 폭주하고 있는 게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이 사건이 갖는 거시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자가 거의 없더라. 오히려 저한테 열이면 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뉴스타파가 기사를 쓰면서 이러이런 부분을 짜집기 편집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짜집기 편집을 했는데 어쩌네. 뭐 신앙님 그 당시 그 김만배 씨와 동거래가 있었다는 신앙님 씨의 뉴스타파에서의 위치가 뭐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취재가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들이 수사팀의 일원이야. 수사팀의 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네.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는 현상을 보면서 제가 몇몇 기자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어린 후배 앉아보라고 시켜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 이 사건은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묻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도 기사는 그렇게 안 나가죠. 전혀 뭐 이게 나갈 수가 없죠. 뭐. 마치 검사들하고 언론이 손잡고 기사를 만드는 것 같은 기사들이 계속 양산이 돼. 그런 연락을 많이 받으셨고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아니 저희가 이제 예. 압수수색 받고 시작했을 때는 예. 당시에는 우리 사건의 그 관계자가 아니야.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저기 제3자 이런 정도. 압수수색을 거의 2달 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주범은 나중에 이제 수사를 받게 근데 되죠. 이제 일단 언론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프레임 각을 잡고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1시간 내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예, 의미가 없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예. 형식적으로 그냥 반론 차원에서 저도 처음에는 친절하게 30분간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 알고 있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때. 근데 이제 한두 명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소취소 계속 그러는데 지금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대상 사건이 한 12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수사받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고 통계조작 그리고 사건. 부동산 국토부 공무원들과 뭐 감정원의 뭐 통계 조작 사건도 있고 그리고 김영부 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묻겠다고 쳐도 그렇죠.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조작 수사 전모가 특히 대장동 사건은 최초에 이제 시행 사업자인 이강길 씨나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폭탄 증언을 계속해서 했고 재판에서도 했고 국정조사에 나와서 더 자세히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사주게 된 게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사준 거라는 증언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도 거의 안 썼습니다. 그거 없죠.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사실상 윤석열이었다는 그 정황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기사가 없어요. 대장동 기사로 20대 대선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궁금해서 찾았으면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언론이나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딱 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 자, 어쨌든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네.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건을 비튼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봉지욱 기자의 녹취록을 사람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치 봉지욱 기자가 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네. 자, 확인됐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그런 짓을 벌인 검사들 그럼 그냥 놔두나? 그런 짓을 해도 만약 이번에 놔두면 네.
앞으로 검사들은 물론 이제 경찰청은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 중수청이 생기겠지만 그런 수사기관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이 가겠어요? 아, 저런 짓을 해도 아무 일 없네, 처벌받지 않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사건에서 확인된 검찰의 불법 행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안부터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 행위 그리고 검찰의 잘못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도 같이 내놔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이거를 특검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저희가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불법 강압, 회유 이거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봐주자고 하든가. 예. 아, 그러니까요. 예.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봐주자고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사를 아마 해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독한 기자에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한번 해볼까? 독한 기자 오늘 스타파에서 한번. 예, 시청자들께서 예.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네. 아, 진짜 한번 근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제작비 한 달 제작비인데 그거 그래요? 그래도 뭐 지금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예. 우리가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한번 하면 이제 다다음 정도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네. 네. 예. 그럼 다다음 주까지는 이걸 해야 되는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6회인데 어쨌든 8회까지는 8회까지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 예, 지금 그렇게 되네. 그 오프 더 레코드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1,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계시면 안 되고요.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는데 링크 독한 기자 방송 링크 누르시고 독한 기자 채널로 와서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왕 말씀 지금 양쪽을 합치면 한 2,500분 되는데 하신 김에 아까 이게 있어요. 이거 아까 작가님이 직접 써가지고 주신 건데. 뭔지 아세요? 근데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 이제 아니에요? 오늘 교육 받았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처음 들으셨어요? 네, 처음 이거를? 들었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자, 아르마이가 그냥 좀 어린 말만 읽으면 좀 발음이 이상해.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예. 좋아요, 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이걸 해달라. 줄여서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하셔야죠. 줄여서 제가 예, 발음이 원래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댓구알. 조태구알로 해주시고요. 아니 발음 별로 안 좋으시네. 어? 이 사고야 이거. 아니 원래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안 조태구알은 저도 잘 안 하는 저건데 예. 하여튼 오프 더 레코드 계신 분들 망명을 독한 기자 채널로 좀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12면이던데 여기 자료 9번 조작기소 특검에 가느니 사표 휴직하겠다. 벌써부터 파견 손살에 치는 검사들. 그러니까 특검을 해봐야 갈 검사 없어. 이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이런 기사 지금 되게 좀 슬슬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슬슬이 아니고요. 이게 나름 최근 한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유의 기사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권 문제. 그렇죠. 시작을 해서 뭐.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권 문제,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네. 우리나라 검사들 피곤하다,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친다, 과로에 시달린다, 어느 직업에는 특검에 파견 보내고 어디에 파견 보내고 지금 소속 검사 한 명도 없다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다가 지지난 주인가는 중앙일보에서 급기야 뭐 힘들어서 그 지쳐 있는 검사의 모습이 일면 예. 톱 사진으로 나오질 않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기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검사들 놔두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검사들 비록 잘못은 좀 했지만 그래도 놔두세요. 처벌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재명 정적 제거를 하려고 동원된 검사가 150명이 넘습니다. 150명이 넘어요. 지금 여태까지 특검에 동원된 검사는 60~70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150명 더 될 건데. 150명이 넘는데 수원지검의 평검사가 50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만 해도 굉장히 큰 검찰청인데 중앙지검이 검사가 한 210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통째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특검 새로 해봐야 갈 검사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검사가 한 2,100명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꼭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기사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2,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몇 명이라든지 확인해 줘. 두 가지를 제가 물었어요. 검찰청이 아닌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과 예. 자기들 본청이나 마찬가지인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 다 따져봐줘 했더니 그렇게 지금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가 150명 가까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검찰청에 일할 검사가 없다느니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더니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파견되는 검사들 다시 다 복귀시켜서 검찰청에서 업무 시키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 짓은 또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도 그런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이라 그러면 항상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검찰개혁이 중요한 화두였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수사기소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해서 뭐 법무부의 탈검찰하니 이런 그 다음 단계의 검찰개혁까지 나아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더더욱이나 듭니다. 근데 검찰 개혁 이런 이제 아젠다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이제 검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 네. 그냥 오래된 레파토리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검찰의 편을 들고 그다음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이제 딴지를 걸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또 이런 기사에 보면 뭐 올해 초부터 몇 달 동안 뭐 사표낸 검사가 뭐 30명이다 40명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럼 그런 통계는 누가 주겠어요? 근데 그 다 검찰에서 만들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다 뻔한 근데 레파토리예요. 그 검사 사표 쓴 검사들은요.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정권 바뀐 지 작년 6월이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작년 6월까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표낸 검사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네, 맞아요.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돼서 뭐 검찰청을 폐지하니까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자기 싫다고 의원 면직이라고 하잖아요. 의원 면직하는데 신문 사설이나 기사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너무 힘들다. 감싸주는 공무원 그런 공직이 있나요? 없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한 말씀만 딱 덧붙이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줄사표 냈었던 걸로 최고는 언제였냐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직후에 한 70명 가까운 검사들이 한두 달 사이에 다 나갔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때만큼 집단적으로 검사들이 검찰청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라고 기사 쓴 언론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런 일이 그것도 있었군요.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자체가 싫어서 나간 측면도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문제 있다라고 뭔가 경각심을 갖고 검찰청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한 60명 됐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돼요. 일이 많아서 힘들면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서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나가면 안 된다고 왜 신문에서 말리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아우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말이 막 있는데 다음에 할까? 네, 하세요. 다음 이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관련돼서 얘기만 나오고 검찰을 뭔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검사들의 삶을 걱정해주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 많이 불쌍하지만 네. 저는 산업부 같이 있는 통상교섭본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 을이 되니까. 네, 제가 이게 왜 미국 만나면 얘기를 을이잖아요. 하냐면 네. 해방 이후에 네. 통상부,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부였어요. 지금 통상교섭본부죠.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산업부에 갔다 붙었다가 네. 어떤 때는 외교부에 갔다 붙었다가 지금까지 열 몇 번을 왔다 갔다 붙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산업부에 갔다 붙으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외교부에 붙으면 서울에서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에 붙여. 그러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아니 이제 막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 또 세종 내려가라는 얘기냐. 그런 기사가 막 나와. 근데 그거를 감싸주는 언론 기사 별로 없어요. 그러다 또 정권 가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가야지. 홍만환 씨는 그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임마. 말을 해. 그러다가 또 예. 이제 외교부로 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잘하고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이렇게 해. 그러다 정권이 또 바뀌어. 그래서 이제 산업부가 지금 붙어. 산업통상부. 그럼 또 내려가라 그러면 예. 또 사람들이 또 다 침사해서 내려가.
그럴 때 언론이 이 통상교섭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주는 기사를 전 본 적이 없어. 그러네요. 근데 유독 진짜. 검사들에 대해서만큼은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무슨 사명감 같은 걸 기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한 기자가 네. 네. 그 통상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주는. 아, 그래야 되나요? 예. 아니 그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의 애환을 한번 다뤄주자. 가장 이제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는 게 한겨레와 이제 경향신문 이제 이른바 진보지들도 상당히 비판적인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건 뭐냐면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특검은 하되 공소 취소는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냥 이거 이재명을 위한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대안이 있어? 그럼 자기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제시가 없고 심지어는 그 한상희 교수라고 아시죠? 한양대 건국대 예. 한상희 교수는 이른바 이제 진보 교수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분 인터뷰한 데가 경향이었나요?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상희 교수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상희 교수님은 저희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그렇죠. 저희 진상조사위원이기가 진상조사 위원직을 하셨는데 그냥 이제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니까 싫었겠죠. 근데 그분의 아마 이 인터뷰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기사는 못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상희 교수 인터뷰를 그렇게 싫었다면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뭐 특검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을 갖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당성 여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 찬반이 이제 갈리는 입장이 있고 토론과 논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방의 주장만 다루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특검법의 정당성, 뭐 필요성 이런 것들도 이제 설파하는 뭐 그런 전문가도 이제 같이 붙여서 이제 일종의 논쟁을 붙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번 국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하나의 의견만 계속 이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한겨레 이제 성한용 기자 이분 정치 전문 뭐 이렇게 유명하신 아니요, 분이죠. 아니요, 법조 전문. 법조 전문입니까? 예. 법조 전문인데 이분이 이게 지금 뭐 칼럼입니까? 칼럼을 냈어요. 특검 통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기사 발췌 몇 대목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뜻에 반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선거 걱정은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럼 선거 걱정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제가 그냥 의견을 좀 뭐 제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네. 첫째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걸 봐서 선거하고 연동돼서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국민적인 논란 그리고 언론이 그 문제 삼기 좋을 것 같은 주제 이런 걸 아젠다로 띄우는 게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득이 안 될 것 같다는 건 뭐 누구나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정무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특검법 제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쭉 다 봤는데 거기에 특검이 판단해서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조항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아예 빼고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된 여러 범법 행위를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특검을 집중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논란도 없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좀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고 해서 아마도 선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그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그거를 전제로 하는 식의 조항 이거는 빼고 가자라고 제가 의견 한번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을 좀 하고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 저기 그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요 선거와 연동되는 이 문제 이거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것조차도 대안이 없이 하는 얘기 같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 근데 제가 드린 말씀 은 그거예요. 민주당이 이걸 모르고 했겠냐 이 말이죠. 알고 예를 들면 지금 6.3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상임위원회 구성이 시작됩니다. 그 서로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한 2달 동안 개싸움을 해요. 특검 법안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때 법사위 통과하기 힘들어요. 원구성을 다시 하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내내 싸우기 때문에 그게 공전할까봐 민주당에서는 좀 서둘렀다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정치인들이 몰랐을 리도 없는데 국정조사 결과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빠르게 추진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검사의 권한이잖아요. 예,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건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최상병 특검 네. 때 한번 썼죠. 그러니까 특검 때 예, 예. 특검에 특검 그게 있었는데 특검 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공소 취소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그 권한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없었죠.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 기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반 검찰에서 있는데도 아마 안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쓰는 권한이면 형사소송법에서 빼야죠. 삭제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검사의 권한을 이렇게 부풀려 놓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했으니까 공소 유지도 특검이 하는 것이고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소 제기도 특검 검사도 검사예요. 근데 예, 특검 검사한테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특검 자체를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 이제 또 다시 떠가지고 뭐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뭐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전에 한 기자가 이야기한 뭐 전체적인 이제 취지에서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공소 취소를 딱히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이 있기는 한데 그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사건을 이제 들면 우리가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은 지가 3년 가까이 돼가죠. 네. 그런데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때부터 이미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기소장 뭐 공소 내용부터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공소장 변경 명령을 3차례나 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내 기억으로는 국정조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원이 이제 그냥 서울 남부지법 법원장인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게 공소장 변경 명령이 계속 내리는데 당신은 거의 현직인 이제 법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법원장이 이거는 공소기각 사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네. 그런데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 명령이 일어난 거는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기소는 뭔가 어디에서 이제 제동을 걸거나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2가지 절차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검찰에서 직접 공소 취하를 하건 아니면 담당 재판부에서 공소 기각을 하든 2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3년 동안 거의 의미가 없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검사가 4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공판 검사가 1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검찰 인력이 들고 거기 우리는 합의부라서 이제 판사 3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데 속기사 2명, 그다음에 서기 1명, 법원 경위 1명. 이 막대한 이제 법원의 리소스가 여기에 이제 의미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제 계속 가야 되냐. 그런데 이거하고 또 유사한 사례로 옛날에 뭐 TV조선 점수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재승인 그거- 점수 조작 사건이라고 조작 의혹 해가지고. 사건. 네. 그것도 지금
한 3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아직 1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응?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모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언론 기사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주장하는 게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네. 이야기고 그러면 어느- 본인들이 수사 받아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뭐 특검을 해서 이게 불법이 명확하다 하면 아니 특검도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공소시효를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재명 그게 대통령 죄지우기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은 저희 3명도 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은 수십 명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수십 명의 M1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에서 잡돌이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예. 경우도 수십 명이 그렇죠. 수십 명이 그걸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니네가 3심까지 재판해서 무죄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법치 체계가 법 체계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해. 국민들도 얘기하고 법조인들도 그렇게 말을 해.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검사들에게 기소 편의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검사가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네.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드러났습니다. 검사들이 마음만 먹고 내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고 마음 먹고 덤벼드니까 이런 상황이 돼. 근데 대한민국에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어요. 검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검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수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재판 받아. 이런 주장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서 참 답답해요. 그거 어쩌자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고 네.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법에는 독수독과라는 또 원칙이 또 있어요. 그죠? 잘못된 증거, 이미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재판 다 무효입니다. 이거. 그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됐든.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많은 검찰의 조작 수사, 위법 수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쯤 되면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라고 검찰은 오히려 지금 나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국가에서 이 정상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재판을 끝까지 해서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고요. 근데 한상진 기자는 네, 그 특검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요.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를 이제 강제 수사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다만 이제 공소 취하 권한은 빼는 게 좋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아니, 입장은 근데 아니, 수사를 일단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쵸.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확정이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는 뭐 이거 공소 취소로 검찰로 하여금 알겠죠. 그럼 공소 검찰로 하여금 해야 그걸 되는데 누가 지금 한다는 상황이 검찰이 스스로 할 분위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 자체를 검찰이 반대하고 있는. 아니 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아니 할 근데 말이 없는데. 보세요.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국정조사에 제가 3번 나갔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검사죠. 최혁 검사라고 국정원 맞아요. 파견 나갔던 검사 있고 강백신 검사 있고 강백신 밑에 있던 뭐 이건웅 검사나 저를 담당했던 강일민 검사나 2번 밥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10시간을 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검사들이 되게 웃겨요. 그날은 강백신이 왕인가 봐. 강백신이 이 검사들 다 데리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 저도 봤어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이게 검사 동일체입니다. 네. 얘들은 같이 근무하지 뭐 그렇게 했어도 그 국정조사 현장에 지들이 추궁받으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심지어 몇 명은 저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잖아요. 우리 그때 강일민 검사 뭐 같이 탔는데 그 압수수색한 검사? 그날 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나와 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 뭐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강백신 검사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약간의 다름만 있을 뿐이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검사들의 머릿속이나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날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특검 저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걸 덮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해야 돼.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일단 수사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한 검사들이 처벌을 받는 단계가 되면 저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면 누가 공소시효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뭐 그것도 이제 검찰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할 것 같지 않아. 답답하네. 예를 들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성호 장관도 검찰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원래 통제 대상이어야 되는데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검찰이네. 그런 그 부분은 오늘 끝나고 한번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게. 저는 이렇습니다. 그 공소 취소나 공소 유지 조항을 넣고 그걸 사용할지 말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냥 뭐 일종의 우리 자동차 에어백 있잖아요. 우리가 에어백 항상 에어백. 터진 이 차를 제가 지금 15년 탔는데 한 번도 안 터졌거든요. 그냥 이 권한이 있고 이런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냥 안 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론이 안 좋고 하면. 근데 만약에 여론이 비등해요. 야, 이 사람들 공소 취소해줘야 돼. 라고 하는데 검찰이 안 해. 검찰이 사실은 그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공소 취소를 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할 말씀드렸듯이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기들이 수사한 과정에서 저런 정도의 불법 행위가 나왔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공소취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안 그 하잖아. 조항,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항이 있어야 근데 이제 된다. 저는 이제 더 이제 화가 나는 지점 뭐냐면 이 조항 하나를 너무나 많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 활용해 먹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국민 상대로 이제 혹세무민을 하면서 마치 지금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그리고 특검법을 주장하는 그리고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죄가 있는데 자기 죄를 감추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여론이 몰이가 되는 게 전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답답하잖아요. 일단 특검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아까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국토부 공무원들은 송석준 의원도 그렇게 공소 취소하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네. 국토부 공무원들 그 사건부터 공소 취소 한번 해보죠. 그 사건부터 일단 해보죠.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 만약에 국민의힘이 난리치면 송석준을 제명시켜야 됩니다. 송석준. 그것도 방법이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 사건 하나를 먼저 해보자고요. 쪼개서. 예. 쪼개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통계조작 사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고 송석준 제명하듯. 이거를 봉지욱 절충안이라고 해서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좋은 그 예도 나왔잖아요. 네.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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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송석준 70밖에. 옆에는 나경원 의원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그때 그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2019년에 빠루 사건 있잖아요. 빠루 들고 찍힌 사진 사건 그걸로 벌금 2천만 원인가 맞았잖아요. 국회법 벌금 2천만 원이면 의원직 내려와야 됩니다. 의원직 취소예요. 근데 의원 자격 상실인데 그래서 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했다면서요. 공소 취소해달라고. 예. 그렇죠. 본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설사 그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불법 수사로 피해를 봤으면 구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이 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사가 10개면 10개 이게 다 무슨 뭐 위헌이다,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대통령이 자기 살라고 지금 뭐 어떻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사실 저 오늘 치킨쇼 나오기 전에 제가 오늘 대한민국 검찰에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해온 말인데 나 그거 끝나가는데 저 그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하시죠. 네, 할게. 지금 여기 김용진 기자가 남아있습니다. 준비해온 파트 예. 한 30분 남았습니다. 한 30분 아직 시작도 못 했구나. 한 30분 남았어요. 맞아. 시작도 못 했네. 3분 안에 끝낼게. 네. 자, 마지막에 준비한 거 예. 기대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뭐 기대하실 만큼은 아니고. 네.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일단 빨리 하십시오. 예. 아니 먼저? 뭐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요. 저희. 제가 먼저. 그냥 까먹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일본 참 좋아해요. 일본 검찰이 자기들이 모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검사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2010년에 일본의 오사카지검, 그 특수부를 갖고 있는 지검인데 오사카지검에서 공무원 범죄 사건 하나 수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하나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데이터 조작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뭐
완벽하게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날짜 하나 딱 조작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 이후에 오사카지검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오사카지검에도 특수부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었던 검사 바로 감옥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었던 위에 부장부터 간부들 전부 다 옷 벗고 전부 다 사법 처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본에 있는 특수부 검사들, 오사카지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검사들 대부분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지금 검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모든 검찰청에 조사 과정을 모두 다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 오사카지검 관련된 사건을 좀 보면서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왔었던 각종 그 검찰의 불법 행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윤석열 검찰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벌어졌었던 일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검찰의 누구도 관계된 누구도 반성한다는 얘기 하는 사람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이쯤 되면 사실은 검찰청 스스로가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들이 따라하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런 특검, 조작기소 특검 그리고 본인들이 했었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이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을 옆에서 도와주고 검찰을 지켜오는데 온 전력을 다했었던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선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네. 구구절절 옳은 얘기. 일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우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앉아 있는데 이시원 비서관이 그 양반은 꼬박꼬박 출석률은 100%예요. 뭐 이렇게 뭐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조작의 당사자가 아마 그때 감봉 2개월인가 견책인가 뭐 그런 징계 약간 징계도 아닌 징계 같은 걸 받고 나서 나중에 윤석열 정권의 비서관까지 올라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아마 있으셨으면 뒷목 잡으실 겁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검사들은 지금 정말로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뭐 부끄러움이나 거 없어요. 강백신 검사 네, 없어요. 예. 부끄러움이 없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확신범이에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경우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우를 찾을 대상이 아니죠. 네. 그분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뉴스타파 칼럼에 뉴스타파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원 논란과 4가지 해법 요 관련해서 이거 조성식 기자가 쓴 칼럼이죠. 전문위원이 쓰신 글인데 조성식 전문위원이 이제 쓴 칼럼인데요. 이거 다들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사실은 이제 칼럼 내용도 칼럼 내용인데 여기 달린 댓글들이 주옥 같아요. 댓글이 주옥 같아서 제가 이거 댓글들이 주옥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아니 뭐 앵커가 읽으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이 조성식 전문위원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제가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딱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민주진영은 여론의 눈치를 늘 살피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는데 극우는 이것저것 어떤 눈치도 보는 것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비난받지 않는다. 특히 언론은 민주당이 경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십자포화로 쏟아붓는데 국힘의 경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검찰이 기소를 조작해서 했으니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다만 모양새가 좋아야 한다. 위로부터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받는 모양새로 기소가 취소되어야 한다. 민주당이라서 그렇다. 사실은 이 댓글이 한편으로 되게 슬프면서도 저한테는 제 마음을 딱 대변하는 것 같은 댓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저도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야 합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비등해져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 취소를 해도 말을 못할 텐데 이거 두 번째 댓글도 좋은데요. 또 읽어볼까요, 제가? 뭐 계속 있죠, 뭐. 억울하게 조작해서 기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변호사비로 패가망신 당해도 재판 받으러 3년에서 5년씩 다녀야 하나요? 주변 지인들까지 다 구속되고 협박당하고 죄가 없어도 회사까지 망해도 여러분들은 기소됐으니 재판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것도 참 뼈 때리는 댓글. 제가 볼 때 이분은
재판을 좀 받아보신 분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으신 예, 분이에요. 경험이 이 정도면 예, 경험이 있으시고요. 마지막 댓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수십 건을 조작 기소하고 그 주변인들 몇 년 동안 괴롭혀왔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조작됐다고 명백히 밝혀지면 당연히 법대로 1심 전의 사건이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작질한 조작 개검은 철저히 수사에 처벌하는 것이 법치고 상식이다. 한 사람을 위한 특검법, 그 한 사람을 때려잡으려 수백 번 압색하고 조작 기소한 건 잊었느냐.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서 문제? 대통령이 안 됐으면 지금 억울하게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옳은가? 예. 주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됐거나 해서 그때 아마 저희 압수받고 직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오늘 같은 날은 안 오죠. 예. 내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야란도 예, 없었겠죠. 이미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잡아 감옥에 넣었으니까 아마 군대를 동원할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맞는 말씀이네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지금 억울하게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옳은가? 예, 때로는 뭐 언론 기사보다 이런 댓글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더 의미가 아니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기자들이 쓰는 기사보다 훨씬 100배는 더 네. 예, 훌륭합니다. 오늘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 잘하셨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오늘, 제가 예, 오늘 좋았습니다. 예. 예. 아니 늘 준비 잘 해오시네. 분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김용진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보도 행태들이 예. 데이터 수치로도 확인이 됐다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의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별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 뭐 기사 몇 개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네. 또 뭐 이런 거를 또 인상 비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서 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예.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 4월 1일부터 이제 4월 28일까지 했는데 28일까지 네.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빅카인즈라고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조작 기소 네. 이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는 기사를 이제 봤는데 결과 그거 한번 예, 보여주시죠. 표를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중복도 제거해가지고 905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조사 자체는 거의 정당성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파 프레임 뭐 국민의힘 또는 뭐 민주당 어떤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였는가 네. 두 개를 봤는데 이게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한 그런 기사는 뭐 11% 정도. 근데 부정적으로 본 게 한 20%. 상당히 적네요. 부정보다 그러니까 적네요. 부정적으로 이미 국정조사 때도 이게 높아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중립인데 한 70%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야의 이야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갖다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파 프레임을 볼 때는 뭐 민주당이 한 27%,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을 이제 주로 내세운 게 한 26%. 거의 비등하네요. 거의 비등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900여 건에서 사설만 뽑아 보니까 이제 사설 왜 따로 뽑았냐면 사설이 이제 해당 언론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6건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설이 81%.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생각하고 국정조사가 다르죠. 한창 진행될 때 진행될 때 부정적인 게 80%. 80%. 네. 긍정은 2건. 굉장히 적네요. 근데 그 긍정 2건은 네. 다 한겨레가 쓴 사설. 한겨레가. 네. 그나마 한겨레가 네, 조선일보는 뭐 6건인데 모두 이제 부정적이고 네. 뭐 정파 프레임도 거의 뭐 비슷한 이제 수치로 나온 거죠. 근데 이거 정파 프레임 국민의힘과 검찰의 우호적인 사설이 이것도 한 80%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거의 80% 가까이 되는 가까이 거죠. 되는데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80%고 예. 사설에서도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우호적인 사설이 예. 76.9%니까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사 분석에서는 뚜렷하게 안 드러났는데 네. 사설로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명확하게
그 기사 그 이제 언론사들의 이제 입장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빅카인즈 여기에 수록되는 이제 기사의 언론사가 총 104개예요. 네. 104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관련 기사를 쓴 매체는 이제 60여 개.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사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보도 자체가 잘 안 된 이유가 지금 통계로 그렇죠. 확인이 이제 뭐 되네요. 데이터로 이제 네.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건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인데 이제 4월 28일 날 종합 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사실상이 마무리가 됐죠. 예. 이제 29일부터 이제 특검법 뭐 발의가 막 시작이 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법에 뭐 찬반으로 이제 이 국면이 전환이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했는데 그 4월 29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예. 8일간 이제 기사를 분석을 했더니 이때는 키워드를 이제 조작 기소 앤드 특검 두 개로 이제 넣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38건이 나왔는데 네. 지난 이제 28일간의 이제 보도량이 훨씬 많죠. 예. 기간은 짧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맥락이 있냐면 특검법의 찬반 이게 이제 언론한테는 좋은 소재가 돼버린 것이. 그렇죠. 국정조사에서 나온 수많은 그런 이제 조작 기소 의혹 예.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니까 뭐 특검법의 이제 프레임 반대가 이제 뭐 한 21%. 네. 근데 찬성은 한 5%밖에 안 돼요. 극소수네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 4분의 1. 기사가 이런 이제 수치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이란 것은 그냥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벌어진 일을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로 뭐 전해주는. 여야나 예. 검찰의 입장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뭐 다룬 거죠. 골고루. 근데 이제 찬성 반대만 보면 특검 반대가 특검 찬성의 4배, 5배 가까이. 예, 사업에 이제 압도했다. 4배 정도. 예. 그다음에 뭐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뭐 시기별로도 예. 한번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기사량이 5월 4일 날 이렇게 폭증합니다. 연휴 기간에 예, 이게 이제 폭증하는데 이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굉장히, 월요일. 네. 예, 정쟁화가 됐다는 걸 볼 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론도 같이 춤을 췄다. 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조응천 뭐 비롯해가지고 오세훈 뭐 예. 등등등 해갖고 이 국민의힘 그 출마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도 만들고 이게 무슨 연속회인가 봤는데 그리고 무슨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막 설문조사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설문조사 좀 이상하던데요. 그 특검을 반대하는 나이 연령별 분석을 봤는데 예.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60, 70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숫자만 떡하니 몇만 명이 지금 특검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빠져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보시면 22,537명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캡처한 건데 사법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거를 특검 반대를 사법 쿠데타로 정치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막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쿠데타란 말 자꾸 쓰면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자꾸 윤석열 생각나는데 사법을 갖다 붙인다 해도 사법 쿠데타 자체도 윤석열이 했습니다. 근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연석회의 뭐 해가지고.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서 뭐 오세훈, 유정복, 양양작, 뭐 김정철, 조홍천 예.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예. 똘똘 뭉쳤습니다. 예, 똘똘 뭉쳤어요. 그러네.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 숫자는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뭐 실수로 그냥 숫자 하나 더 바꿔도 검증할 길이 없는. 설마. 아니 예를 들면 12만 1 하나 더 붙여도 밖에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온라인 서베이라는 게 검증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본인 인증을 정확하게 해서 한 사람만 휴대전화 하나로 한 표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정보 같은 것만 적고 한 사람이 10번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검증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선관위 IP 신고되는데. 하나당 한 표를 행사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굉장히 결과가 아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뭐, 고민해 보시죠. 뭐. 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에 기사를 봤잖아요. 예. 근데 특검법
이 발의되고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사설을 이제 또 한번 봤는데 그 이제 사설을 보니까 36건인가 이제 사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특검법에 우호적인 거, 네. 그다음에 이걸 발의한 민주당 입장에 우호적인 거는 36건의 사설 중에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쭉 이야기해 왔던 거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단순한 인상 비평이 아니었고 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본인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픽을 본인이 만들었을 예, 리는 뭐, 없죠. 예.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기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비카인즈에서 제공을 한 게 아닐까. 아니요. 아닙니까? 비카인즈에서는 이제 이 기사만 긁어왔고 예. 또 이거를 뭐 제가 여러 조수가 있습니다. 아, 조수요. 조수를 이제 거느리고 하는 조수를 건데 거느리고. 조수가 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지시는 제가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더 너무 남은 길어졌네. 소식도 더 있는데 많이 길어져서 지금 이제 공소 취소 뭐 특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법 쿠데타의 사법 내란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를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을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눌러야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많은데 문제는 언론이 거기 그 장단에 같이 춤을 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쳐주고 때로는 그 길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뭐 조선일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기사를 보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무슨 일방적으로 신문밖에 없던 시절, 방송밖에 없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도 저희 갔을 때 기사는 안 나왔지만 유튜브에서는 무슨 쇼츠를 할지 엄청나게 생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난리 났어요. 예, 많이 생산이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기성 언론의 힘은 셉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그 기성 언론이 컨텐츠를 제공하면 보수나 극우 유튜브 매체들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거든요. 종편에서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근데 그걸 또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비판 없이 그냥 많이 받아들이시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독한 기자 킨을 많이 봐주시면 언론 기사들 속에 숨은 맥락을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치킨 쇼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은 가지 마시고요. 예. 이어지는 독립 언론 왜요? 토크에도 같이 좀 해보려고. 뭐 저 이거 한번 대주시죠. 네, 이거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뭐 한다고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예. 알림 설정. 조댓구알. 근데 진짜 없어 보이네요. 딴 데는 다 판넬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이거 손으로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시작 전에 급조한 거라. 없어가지고요. 저희 수준이 아직 더구나 이면지예요. 아이고 우리 이 종이를 아끼는 이 정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더 있죠? 뭐 또 있나요? 예. 우리 독립언론, 독립언론. 독립언론 예. 100개 양성 프로젝트에 예. 여러분의 후원이 독립언론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 하나 좀 올려주시죠. 저희가 또 그런 게 또 바로바로 안 돼요. 바로 안 되네. 바로바로 이제 나오네요. 올라왔습니다. 네,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에서 독립언론 교육 양성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독립언론 양성군은 군자금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치킨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독종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